자, 남선 알미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현재 2,20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 이 현재가 부근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무려 30.3%라는 어마무시한 매물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잠깐 튀고 마는 그런 전형적인 테마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LME 이런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가격이 지금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후 4월 7일 2,485원 여기에 많이 환호를 하셨겠어요. 반대로 지금 뉴스가 좀 잠잠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선 알루미늄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 이 회사의 이름표 하나에 갇혀 버린다면 시장이 얄팍한 선입견에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이 알루미늄 국제 시세판만 들여다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주가를 지금 바닥에서 밀어 올리면서 급락을 틀어막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이 종목을 가고 정치 테마주, 단순히 비철금속 테마주로 묶어두라고 혈안이 돼 있으면서도 정작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과거 테마처럼 허무하게 내려꽂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2,000원 부근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원자재 테마의 끝자락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알루미늄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 숨겨진 이 회사의 진짜 밥줄인 바로 자동차 부품이라는 단단한 흐름 속에 수급을 받쳐내고 있는 진실의 구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마트머니들이 어디서 흡수를 하면서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오늘 팩트를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준비했거든요. 번거롭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남선 알루미늄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캔들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의 구조를 보신다면 겉보기에는 원자재 뉴스와 함께 요동치는 전형적인 테마주들의 변동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이 급등했다. 뉴스가 이렇게 터질 때마다 불나방처럼 들려붙는 이런 단타 수급들. 그리고 뉴스가 소화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쏟아지는 차익 실현 매물들.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이런 호가창의 난타전 속에서 결국 알루미늄 시세가 꺾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 테마가 붕괴되는 이탈의 자리가 아니라 시장에 거대한 오해가 만들어낸 강력한 수급의 방어선이자 주체 교체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테마주다 보니까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건 최근 터진 이런 거래량과 함께 주가에 대한 복원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4월 6일 그리고 4월 7일 이 고점을 만들었을 때가 중요한데 자, 이 이틀간 터진 거래량 무려 3억 6천 주에 달합니다. 자, 과거 이 종목 단순한 테마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난 뒤에 뉴스가 소멸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차없이 이 중장기선의 이탈을 보여주면서 급감하는 이런 하락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오늘의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건데 자, 오늘의 거래량 무려 4천만 주. 굉장히 많이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량이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무너졌습니까? 가격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테마를 쫓던 이런 단타꾼들 물량을 집어 던질 때 그 아래에서는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아는 이런 주체들이 매물을 고스란히 받아먹으면서 지금 매도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단을 다지는 핵심적인 명분은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선알미늄 이 회사 이름 때문에 뭐 알루미늄, CSC 뭐 이런 창호를 만드는 단순한 건설 소재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금융감독원에 이 전자공시에 떡하니 박혀있는 흐름을 좀 보면요. 지금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의 비중은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43.9%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나머지 절반 이상은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52.9%의 매출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자동차 부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글로벌 GM 주력 이 SUV 이런 라인업의 세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으로 들어가는 범퍼 사출 성형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이 회사의 진짜 캐시카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월 2만 대 수준의 부품을 지금 쉴 새 없이 찍어내면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그저 알루미늄이라는 세 글자에 꽂혀서 이런 거대한 자동차 실적을 지금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알루미늄 이거 하나만 보고 들어온들, 이것만 보고 들어온 투기적 수급들, 얘네들이요, 원자재 가격 흔들리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매도 버튼 누를 거예요. 자, 실제로도 4월 7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외인들 무려 92만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차익을 챙겨갔습니다. 전형적인 뉴스회파는 좀 얌체급 수급인데, 그런데 오늘 주가 2,100원대까지 부근으로 좀 밀려버리자 대규모적인 프로그램 매수세 160만 주가 쏟아 들어오면서 지금 2%를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들, 이 스마트머니들은요, 사실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이 결과적으로 회사 창호 부문의 단기적인 이런 마진을 개선을 도움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그보다도 더 강력한 이 하방에 대한 지지선, 바로 자동차 부품의 호실적을 개선하고 2,100원대 자신들의 매집 평단가를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테마성 매물들이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눌릴 때마다 앞으로의 실적 펀더멘털이 믿는 이런 거대 자본들 조용히 입 벌리면서 물량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불안함,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시야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알루미늄이라는 이런 화려한 껍데기에 속아서 이 남선 알루미늄을 좀 저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주가를 어차피 올라갈 것을 더욱더 빠르게 올리는 그냥 가속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정작 이 차트가 지금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은요, 전체 매출의 지금 53%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이라는 거대한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실적과 수급의 이런 이중 구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테마로 들어온 이런 물량들이 다 털려 나가고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로서 재평가의 논리가 시작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2,000원대 앞으로의 2차적인 상승의 랠리의 발판으로 사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흔들리는 호가창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야, 이게 이제 뭐 알루미늄 테마가 끝났네, 지금이라도 우리가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갈등을 하셨던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프레임의 함정에 빠져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함정들을 피해가면서 사실 아는 것과, 아니 실전적으로 변동성에 대응을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가격 뉴스에 따라서 호가가 분초 단위로 요동치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요, 결과적으로 주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조급함 심리를 찌를 거라는 거죠. 지금 든든한 자동차 부품 실적이 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지지를 받는 5일선을 깨버리면서
페이크적인 언더슈팅을 만들어 버린다면 거기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물량까지 털어먹으려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인터넷으로 알루미늄 시세만 검색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투기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 틈을 타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바로 130만 주의 스마트 머니가 어느 가격대에서 밀고 있는 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실전의 부분입니다. 이 지독한 편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시간 방어 타점, 그리고 시장의 이 자동차 부품주로서 가치를 깨닫고 거래량이 1억 주 이상을 다시 터뜨려주면서 정고점 2,485원, 이 뚫어내는 진짜 슈팅 시그널, 제가 지금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혼자서 이 실적과 수급을 견디기에는 결국 내동매매로 이어지는 꼴이 됩니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 여기에 남선 또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있는 주포의 방어 의도와 함께 테마 수급, 실적 수급으로 완전하게 전환될 때 여러분들께서 절대 털리지 않을 확실한 기회를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는요, 시장이 오해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문자 하나 안 보낸다고 여러분들한테 큰일 나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없이 그냥 뉴스 하나만 가다 보면 결국 이런 흔들림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감정적인 이런 뇌동매매만큼은 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정도는 좀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지금 남선 알루미늄 추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기회를 좀 만들어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대응을 해왔는지, 이 정도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에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제조 강소기업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비중의 무려 52.9%라는 압도적인 자동차 부품에 지금 만드는 흐름들, 지금 뭐 한국 GM에 있는 이 창원 공장에서 지금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뭐 세보레 트랙스, 크로스 오버의 글로벌 판매량과 직결 좀 되어 있는데,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인기 차종의 범퍼, 지금 남선 알미늄이 사출 성형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원자재 이런 시황에 흔들리면서 수익 구조가 아니라 이런 완성차 제품의 사이클과 함께 최소 수년간은 안정적으로 찍히는 확정적인 장기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건설 연기 침체로 인해서 이 알루미늄 창호의 사업에 대해서 좀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팩트는 절반만 본 오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부문 지금 1.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창호 브랜드인 엑스와이드, 지금 라인을 강화해 가면서 B2B 중심의 저수익 구조에서 B2C 이런 프리미엄 시장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LME 이런 알루미늄 가격 상승분에 이전 제품 가격 판가의 전이가 된다면 테마가 아니라 실제 알루미늄 부문 영업이익률이 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요, 좀 이게 그 과거 정치 테마주의 꼬리표가 여전히 이 회사의 꼬리를 좀 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낡은 프레임 그런 힘을 좀 잃었죠. 시장은 이 종목의 진짜 재무제표를 좀 바라보고 있고, 글로벌 이 GM이라는 든든한 밸류 체인을 인식하는 순간 단순 테마주에서 PBR, PER 이런 제대로 평가받는 실적주로 앞으로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0억대 이 시가총액은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의 양대축을 굴리는 기업 가치를 절반도 반영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드라마틱한 계좌의 변화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 텐데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